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재방을 지목했습니다. 재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청주 세종 간 광역 노선이 신설됩니다. 세종과 대전, 공주와는 시내버스 통합 환승도 추진됩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까지 됐던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데크를 설치해 좁은 보행 공간을 넓혔습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통행권을 놓고 다투는 곳이 적질 않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임시 재방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방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고요. 관련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7시쯤 미호천교 임시 재방. 6명이 달라붙어 재방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중장비도 없이 삽으로만 흙을 덮길 여러 차례. 1시간쯤 지나 이 재방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사전 조치를 안 하느냐. 지금은 늦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이 잘람잘람한 형편에서 저 삽질적이 뭐냐. 시공사 감리업체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까지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줄곧 지목된 건 부실하게 쌓아 올린 임시 재방. 참사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이 내놓은 판단 역시 핵심 원인은 임시 재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 건설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 4명,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재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재방을 부실하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감정과 자문, 포렌식과 관계자 200여 명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첫 구속영장입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관심인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중부 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열린 제14차 전체 회의에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전제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오늘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또는 이달 중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목표였던 연내 제정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 공천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의혹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은 역시 같은 당 변재일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청원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지방정치, 풀뿌리 정치가 성장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이 국회로 가는 선순환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7년 만에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시내 노선뿐 아니라 청주 세종 간 광역 노선이 신설되고 세종과 대전, 공주와 통합 환승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과 세종 청주로를 연결하는 석곡사거리 일대입니다. 청주와 세종을 빠르게 오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만 4만여 대. 출퇴근 시간대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사고와 고장 차량까지 겹치는 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청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별다른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 출퇴근을 위해 혼자 타고 가는 나홀로 차량이 늘면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결국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분기 비아종점을 출발해 청주 고속터미널 등을 거쳐 세종 정부청사,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교통 수요가 많아 당초 BRT로 계획했지만 도로 확장에 3천억 가까이 드는 데다 아직은 구체적인 수요 예측이 어렵다 보니 버스 노선만이라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청주를 오가는 수많은 나홀로 승용차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역 노선을 대중교통선 신설을 통해서 만약에 이 수요가 충분히 견인된다고 판단이 되면 BRT에 대한 것도 차후 또 추가로 생각하지 않을까. 청주시와 세종시가 공동 운영하는 신설 노선은 20분 정도마다 하루 45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공항, 오송역, 세종터미널을 오가는 BRT 노선인 B3 급행 이외에 처음 도입하는 광역 노선입니다. 청주시와 인접한 세종, 대전, 공주와의 시외버스 통합 환승도 내년 하반기 현실화됩니다. 현재는 이 세 개 시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각각 새로 요금을 내야 하지만 통합 환승이 시행되면 아무리 많이 갈아타도 가장 비싼 요금을 기준으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청주와 세종, 대전, 공주 등 4개 시는 통합 환승 체계를 위해 각각 7억 7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좀 부담 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조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점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죠. 6년여 논의 끝에 어렵게 도입된 통합 환승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별로 버스 노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충북도의회 예결위에서도 무더기로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개수 조정을 거쳐 38개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245억 원보다 많은 26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기금에서도 2개 사업에서 7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벙커미술관 조성,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과 트리하우스 조성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시행 1년을 앞둔 의료비 후불제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사 결과 어제 오전까지 의료비 후불제 지원을 받은 433명 가운데 84.1%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고 척추와 관절, 혈관 등 나머지 13개 질환 치료는 16%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치아 교정과 암은 각각 1명씩에 그쳤고 산부인과와 안과 등 6개 질환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한 충북지사의 공약으로 의료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도민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주의 몇 안 되는 명소 가운데 하나인 우암산에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차도 위주의 순환로를 따라 데크를 설치해 보행 공간을 대폭 넓혔지요. 주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민선 8기 청주시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됐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따라 울창한 가로수가 이어진 청주 우암산 순환로. 이 길을 따라 널찍한 보행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쉼터와 포토존, 야경 조명도 중간중간 생겼습니다. 원래 이곳의 인도는 폭이 1.5m를 넘지 않는 데다 중간에 박힌 나무 기둥 때문에 둘이 나란히 걷기 힘든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둘레길 사업으로 기존보다 2~3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는 대신 산 비탈면에 데크를 설치해 추가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데크로 넓어진 구간은 청주 3.1공원부터 2.3km. 예전에는 막 여기가 진짜 불편했거든. 나무들이 막 사이사이 있어서 지나가기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넓고 가기 편하게 만들어 두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뉴딜 사업으로 기획돼 최근 1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된 전체 4.2km 규모의 우암산 둘레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초엔 도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며 도로 일부를 걷어내고 걷는 길로 바꾸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민선 8기 청주시가 원점 재검토를 통해 도로 존치와 데크 설치로 방향을 트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길면 소모적인 논쟁 또 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는
또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우암산에 인공 구조물 설치나 나무 등 산림 훼손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여전히 탐탁지 않습니다. 생태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작은 나무, 큰 나무, 밑에 풀 한 포기도 전부 다 생명체라고 보는 건데 큰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더 들여 우암산 둘레길에 데크 설치가 안 된 남은 1.9km 구간도 보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취항 2년 8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21년 청주 제주 노선 취항 이후 지난 7월부터는 국제선 운항에 나서 지금까지 국내선 87만 명, 국제선은 13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제주 노선을 포함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5개 정기 노선을 운항 중이며 내년 2월부터는 베트남 다낭 노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천에서 땅 주인이 빌라 입구를 울타리로 막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과 주민들이 통행권을 놓고 다투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죠. 자기 땅이라고 해도 길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해법은 없는지 이초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장 10여 곳이 밀집한 청주시 현도면. 지난 7월부터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땅 주인이 앞쪽은 철제 울타리로 뒤편은 농기계로 막은 겁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차도 못 들어가고 지게차도 못 들어가고 언제 반입도 안 되고. 피해 업체들이 소송을 벌여 통행을 막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땅 주인은 사용료가 먼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사용료 받으면 되는 거고 사용료 상당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도로가 막힌 건 벌써 5개월째. 참다 못한 업체들은 결국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런 펜스나 방해물을 철거하라라고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에 지역을 떠나는 업체까지 속출하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불구속 입건한 겁니다. 유일한 길인데 방치물을 방치해서 차량 교통을 방해를 하면 판례상 관습상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땅 주인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입구가 철제 울타리로 막힌 진천의 빌라 역시 진입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직은 사유지와 공용 도로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 내에서도 지금 사유지 도로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 구제, 그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결국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분쟁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MBC 충북 탐사보도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가 제25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미애, 김병수 기자는 채팅 앱을 이용한 도내 성착취 실태를 잠입 취재하고
5년치 관련 판례를 전수 분석해 낮은 처벌 수위와 편향된 시선을 비판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현상이 아닌 그 이면의 원인과 진실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다뤄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앞서 충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영상기자상도 수상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성과 발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고교 학점제 연구 준비학교인 도내 84개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참가해 선택 과목 편성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관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는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청주와 단양을 대상으로 하천 환경오염원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해당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등 200여 곳의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해 침출수 유출과 폐수 배출 기준 위반 등의 오염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찰팀은 앞서 청주와 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 합동점검에서 모두 10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38건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제천 지역 하천 복구 작업이 3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천시는 국비 등 790억 원을 투입해 주요 하천 87개 지점에 호안 30km, 교량 42개소, 낙차보 40개소 등을 조성하는 하천 복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이번에 복구된 하천이 50년 빈도의 극한 폭우에도 대비하도록 설계돼 지난 2020년 폭우 때와 같은 피해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2회를 맞는 옥천 묘목축제가 내년 3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 묘목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묘목축제 추진위원회는 내년 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22회라는 숫자에 맞게 커플 행사와 가족 동반 프로그램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묘목 산업특구로 지정된 옥천구는 2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묘목밭이 있어 전국 묘목 유통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천 청풍호 수석 전시관이 준공 3년 만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말 지상 3층 연면적 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증개축된 수석 전시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 뒤늦게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